수급 알아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이창은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외국인이 현선물 팔면서 출발하다가 지금 선물 매수로 돌리더니 현물 시장에서도 좀 매수 전환되지 않을까 기대도 조금은 됩니다. 전체적으로 수급 상황 어떤 점이 중요한가요? 네, 일단은 미증시 자체는 연준의 이제 긴축 강화가 이제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좀 나타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도 좀 더 아직은 좀 더 장기화되는 이슈가 있다 보니까 나스닥 위주로 좀 하락세가 좀 나타났는데, 우리 시장도 일단 장 초반은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요. 이게 반등이 좀 나왔던 거는 일단은 좀 자동차 쪽에 수출 데이터가 좀 괜찮게 좀 나오는 모습이고요. 하이브리드 차를 비롯해서 좀 친환경차 쪽에 자동차 판매 쪽에 호조가 좀 나타나서 오늘 좀 자동차 섹터가 상당히 강한 모습이거든요. 현대차, 기아차 이런 식으로 해서 완도도 마찬가지라서 그래서 지금 코스피 쪽으로도 외국인들이 매도가 늘지는 않는 모습이고 장중에 또 순매수 전환도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 매수가 늘어나고 환율도 1230원을 넘어갔다가 다시 거기 1230원 아래로 좀 떨어졌는데 여기 지금 미국 프랑스 대선 쪽에 마크롱 대통령의 지지율이 극우파 성향의 어떤 르펜 후보보다 많이 올라갔다는 좀 뉴스가 나오면서 이게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상승했다는 이런 좀 코멘트도 나와 있고 전체적으로는 지금 외국인들이 수급 자체가 오늘 부담이 크게 되지 않는 모습이고요. 지금 자동차 쪽 특히 이제 코스피가 상승 전환됐을 때 봤을 때는 지난주까지는 업종 섹터 종목별 장세가 지속됐다고 하면은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대형주 쪽에 특히 자동차가 움직이는 거 봤을 때는 약간의 지금 시장 흐름의 변화가 좀 감지되고 있는 게 좀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 좀 특히 자동차 쪽 종목들 대형주가 계속 상승세를 오늘과 더불어서 이번 주 이어지는지 좀 봐야 되겠고요. 지난주 강세가 있었던 2차 전지 섹터 쪽으로는 전체적으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지금 대형주 쪽에 자금 일부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좀 포인트 잡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대선 구도하고 국내 증시하고 쉽게 연관성이 머릿속에 들어오지는 않는데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원달러 환율이 강한 이유가 유로화 약세에 있거든요. 근데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지금 그것 때문에 유로화가 약세가 지금 들어가는 모습이라서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이게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올라가는데 이게 이제 프랑스 대선이 좀 안정적으로 진행이 된다 했을 때는 다시 유로화 강세가 되면서 우리 원달러 환율을 좀 떨어뜨리는 그런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게 수급과는 약간은 연관이 좀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역시나 세상 모든 부분이 또 증시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수급 알아봤습니다. 코스피 어떤 쪽 키맨 보시나요? 네, 외국인 매수 쪽 보겠습니다. 외국인 매수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고 있는 종목이 지난주 후반부터 강세 움직임 나타내는 LG전자 1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LG전자는 153억 원 정도 외국인 매수 들어오고요. 이틀 연속해서 외국인 수급 유입되고 있습니다. 확실히 자동차주들 많네요. 기아하고 현대차가 나란히 2위, 3위고요. 아래쪽에 우리금융지주와 남해화학, 한화솔루션, 해성DS, 그리고 기업은행 밑에 쪽에 신한지주도 있습니다. 은행주도 많고 완성차 쪽 많고요. 외국인 사는 종목 특징 잡아주세요. 네, 일단 LG전자 쪽은 애플카 이슈가 좀 얘기가 좀 나온 것 같고요. 이거 역대치 올해 최대 실적 예상이 되고 1분기 실적도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애널들이 좀 깜짝 놀란 게 이래저래 계산을 해봐도 영업이익이 한 5천억 원 그냥 남는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어떤 특허 수익이라는 예상을 좀 하는 상황인데 아직은 사업 보고서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서 정확히 이제 파악은 할 수 없겠지만은 이 부분과 뭔가 애플 간의 거래가 있을 거다라는 좀 기대가 좀 작용하고 있고 워낙 실적도 받쳐주다 보니까 저가 매수가 강하게 특히 이제 LG전자 쪽에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수를 하고 있고요. 친환경차 판매 호조를 보인 기아차, 현대차 요즘 완성차 쪽은 차를 사려고 하면 거의 할인이 없습니다. 그냥 다 제값을 다 줘야 되고요. 평균 판매 단가도 4천만 원을 좀 넘어가는 상황이라서 완성차 쪽의 수익성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주가도 워낙 많이 빠진 상황이라서 충분히 가격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고 그리고 금리 상승기에 있다 보니까 여전히 계속 금융주들, 우리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기업은행, KB금융, 금융주들이 되고 매수에 포진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통신 쪽에서도 SK텔레콤이 지금 비용 절감을 통해서 수익성 개선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서 최근에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담고 있고 통신 쪽을 비롯한 이제 기관 자금도 같이 유입되는 모습이라서 요즘 KT가 많이 갔는데 SK텔레콤도 따라가는 흐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해 보고요. 매도 쪽에서는 반도체라든가 좀 지난주 강했던 배터리 쪽 전체적으로 매도가 좀 나타나고 있고 이스페타시스라든가 일부 LG이노텍, 일부 기판 쪽에서 매도 일부 나오고 있다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자동차 쪽 얘기해 주셨는데 수익성도 개선되고 이쪽 좀 좋게 보신다 얘기를 해 주셨는데 자동차 오랜 기간 동안 발목을 잡았던 게 이 부품 공급이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생산 차질 부분인데 괜찮아졌나요? 지금 좀 뭐 정확히는 알겠지만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가 나름의 그 차량용 반도체 이슈에서 제가 그 업계 사람을 얘기를 들어보면은 나름의 그래도 대응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라인이 좀 멈춰졌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올해는 그런 거 없이 잘 대응을 하고 있다고 하고 있어서 재고가 뭐 넉넉하지는 않지만은 생산에 차질이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봤을 때는 일단 그 자동차 쪽의 실적은 올해 좀 괜찮다고 좀 그렇게 보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코스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어떤 쪽 주목하세요? 네, 코스닥도 외국인 매수 쪽 살펴보겠습니다. 네. 외국인 사는 종목 1위는 BH 올라와 있습니다. 근래 들어서 수급이 상당히 좋았네요. 오늘 주가도 6%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고가입니다. 52주 신고가까지 쓰네요. 지금 6% 정도의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제이시스 메디컬도 오늘 탄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거의 6% 정도의 오름세. 제이시스 메디컬도 신고가, 한국 BNC, 제약바이오주 있고요. 주성 엔지니어링과 에코프로, 인탑스, 로보로보, IT 부품주들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쪽 분석해 주시죠. 네, 일단 그 의료기기 쪽을 좀 살펴보면은 제이티스 메디칼 있죠. 그리고 아래쪽에 그 클래시스도 보이고요. 그리고 밑에 좀 더 내려가면은 뭐 그 루트로님 이런 거 있을 텐데 일단 그 제이티스 메디칼이랑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 지금 미용 의료기기 쪽이 지금 수출 데이터가 상당히 좀 잘 나왔고 그리고 그 리오프닝의 대표적인 수혜지라는 그 전망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1분기라든가 연간 실적으로 봐도 상당히 좋은데 이 실적에 비해서도 밸류가 좀 아직까지도 매력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특히 최근에 제이시스 메디칼이 꾸준하게 상승을 보였는데 지금 신고가 오늘 좀 썼고 클래시스도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했는데 아직 신고가 못 들어갔죠. 근데 오늘 이제 정고점을 뚫은 정도로 봤을 때는 클래시스도 신고가 트라이 한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한 26,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지고 있는 분들은 끌고 가셔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반도체 장비 쪽에서 지금 주성 엔지니어들이 좀 저가 매수 최근에 눌림목 나와서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BH 같은 경우도 이제 다 실적입니다. 이게 다 실적의 그 영향을 받는 종목들인데 BH가 작년에 한 7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났는데 올해 한 1,200억 예상이 되고 있고 내년에 1,300억인데 이게 신고가 안 가는 게 이상한 거죠. 그래서 아직은 신고가를 못 쳤습니다. 지난 신고가가 2020년도 때 찍었던 게 이제 26,950원인데 밸류상으로 여기 넘어갈 거로 봤기 때문에 오늘 급등을 했더라도 만약 BH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가져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신고가 무난히 돌파할 거라 좀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홀딩 의견 드리겠고요. 제이시스 메디컬 다시 한번 언급드리면은 특히 이제 리오프닝 수혜 쪽에 지금 그 의료기기 쪽이 있고 요게 더불어서 우리 코너에서 전에 말씀드렸던 인트로죠. 이런 콘택트 렌즈 같은 경우도 리오프닝 쪽, 특히 리오프닝 쪽도 단순히 이제 항공, 뭐 호텔, 관광 이런 쪽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콘택트 렌즈 이런 쪽으로도 수급이 좀 붙는 모습 좀 특징적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파는 쪽에 보니까 코스피 코스닥 나란히 2차전지주들 많던데 일시적인 차익 실현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외국인 2차전지주에 대한 수급 별로 안 좋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건가요? 차익 실현 관점에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도 지금 무상증자, 유무상증자 진행하면서 이것 때문에 이제 팔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 같지만은 개인적으로 에코프로비엠은 시가총이 10조 넘어가면 좀 밸류 부담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LNF가 좀 단연 성장성은 돋보이지만은 2차 전지 종목들이 지난 이제 작년 11월 달에 찍었던 그 신고가를 넘어가기는 밸류 부담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저는 어렵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지전재료 같은 경우도 매도 쪽에 있는데 지난번에 13만 원 여기는 가기는 너무 지금 그 8만 원 이상의 그 주가 위치는요. 일단 밸류적으로는 너무 비싸요. 그래서 저는 2차 전지 쪽은 요즘 지금 최근에 가장 강하게 올라왔지만은 일단 차익 실현 관점에서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추천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급 관심주 어떤 종목인가요? 예, 오랜만에 심택 말씀드리겠고요. 심택이 그 주가가 계속 추세 상승 중인데 신고가 찍고 21선 눌림목
줬을 때 샀을 때는 주가가 항상 그 잘 저점을 잘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위치인데, 최근에 신택 1분기 뭐 기판업체들 포함해서 다 지금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전망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FC CSP라든가 그 SIP 쪽, 지금 그 M삽이라고 하는데 그쪽 지금 매출이 지금 상당히 좋을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 최근에 우리 코너에서 말씀드렸던 아비콘전자가 종목 막 치고 있거든요. 이 디델5 관련 종목들 중에서도 패키지 기판 특히 심택을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디델5 쪽으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동사의 실적을 견인할 거다라고 예상이 들고요. 특히 이제 하반기에 그 신축 공장 증설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지금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실적에 반영시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이제 컨센서스가 그 3,100억 정도 잡혀 있는데, 최근에 나온 리포트는 영업이익이 3,200억 넘어갈 거로 보고 있는데 그 추정치에 반영이 안 됐거든요. 더 올라갈 거로 예상이 들고, 지금 FC BGA 기판 쪽에 증설이 상당히 지금 러시를 이루고 있지만은 사실상 그 증설을 하고 나서 실제 본격 가동되려면 2024년, 2025년이나 돼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까지 2023년까지는 기판 여전히 패키징 기판 공급 부정이 일어날 것이고, 여기에 신택이 고스란히 그 수혜를 좀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올해 영업이 3,100억 컨센인데 요 넘어갈 거로 예상이 되고요. 내년에 3,500억 정도인데, 다만 제가 지난번에 목표 주가를 타겟 P에 12배 주면서 1.8만 원, 2.8만 8천 원 줬는데, 최근에 리포트들 쪽 내용을 보니까 실적 추정치는 계속 올라가는데 전반적으로 타겟 P를 거의 10배 정도에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실적으로 그 올해 추정 EPS 6,792원 적용해서 그 10배 정도에서 1차 6만 7천 원, 그리고 2차는 내년 기준으로 해서 7만 8천 원으로 약간 수정하고요. 이후에 이제 그 도달했을 때 다시 목표가 수정하는 거는 밸류에이션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일단 밸류에이션을 낮춰서 1차 6만 7천 원, 2차 7만 8천 원으로 하향 조정해놓고 매수는 5만 5천 원 이하에서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넉넉하게 4만 5천 원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심택 다시 한번 또 추천을 해주시는데, 저희 2만 원대부터, 지난해 2만 원대부터 지금 목표가 계속 높여가면서 수익 극대화 전략 주시는데요. 좀 더 따라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심택 지금 시점에서 접근도 가능하다, 이렇게 의견을 주시네요. 그리고 심택 홀딩스도 근래 들어서 추천을 한 번 더 강조를 해주시면서 제시를 해주셨는데, 이 종목도 거의 목표가 도달 근방까지 가 있습니다. 확실히 기판 섹터 실적으로 나타나고 주가도 이에 화답하는 모습, 오늘의 추천주 심택까지 알아봤습니다.